정치마스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인 위원장 문제는 다음 코너에서 또 그 국민의힘 관계자분이 나오시니까 그때 여쭤보고요. 오늘은 정책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정책입니까? 그 전에 어제 그 전두환 씨 조문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 약간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 의원님? 어떻게? 그거야 이제 어쨌든 역사 속에서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건 맞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대통령으로서 올라가기 전까지의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한 합리성, 그리고 합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동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셨었을 때 인간적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셨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셨었을 때 예. 이거는 안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아마 수정한 것 같습니다. 예, 입장 수정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될 건 없다. 뭐 이런. 그러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입장을 수정하는 게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적 측면이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 후보는 이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예. 그 부분인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인물이었느냐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후보로서 규정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 측면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5.17 군사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쿠데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던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어떤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면 피해자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고 과거에 대한 인정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치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건가 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대통령 후보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조문을 간다고 했다 또 부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 대해서 뚜렷한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으로 따지면 뭐 역사관까지 가는데 현대사의 비극이지요. 예. 지금 이 광주의 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그리고 이 합법적이지 않은 아주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했던 것 같은 경우는 뭐 그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부터 어떤 후보를 갖다가 덧씌우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단 이게 이제 사망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시골에서도 이웃 간에 엄청나게 물꼬를 농경사했던 물꼬를 놓고 싸우다가도 그 같은 동네에 이 물꼬를 싸워가지고 왼수가 됐던 사람이 사망을 했었을 때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도와줍니다. 또 이 이제 장사가 다 모셔지고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풀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대통령이란 말이죠. 어쨌든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문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안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캠프에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는 역사의 법정에선 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도 그렇고요. 근데 대통령은 결국 이제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역사적 상징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은. 그럼 대통령 후보로서 누구나 역사의 법정에 설 수 있는 피고라는 입장에서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올바른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태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추가 반론하실 거 있습니까? 예. 뭐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예.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눈길을 끈 발언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인데요. 어떻게 정리하세요? 한번 예.
조국의 강. 예. 이제 민주당에서도 늘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미 이제 많은 이제 지지자도 그렇고요. 또 조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규정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 나라의 이제 장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검찰이 제대로 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사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표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각을 구성해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었느냐?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는 인물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걸 보고 있고요. 예. 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내각에 대한 부분을 임명했을 경우 그 책임은 또 대통령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수사는 정당하지 않았지만 그 책임성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또 있지 않습니까? 문제 예.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라든가 장모에 대한 어떤 기준, 검찰 수사를 적용했을 경우에 예. 이건 어떻게 되는 문제냐. 이걸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수사의 어떤 과도성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만 또 장관으로서의 그 책임성, 국민의 바라봤을 때 그런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못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조국의 강을 그런 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넘을 수가 없을 거라고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권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평, 그리고 결과의 정의를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게 국정 철학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한 소구력이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국민들이 야, 이 정치 세력한테 한번 맡기면 나라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바로 설 수 있겠구나라고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바로 청와대에서부터 무너진 거거든요. 조국 장관으로부터 무너진 거거든요.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서초동에 가지고 조국 친위대가 작동됐던 정당이 바로 지금 이 정권이란 말이죠. 이런 과연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철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꾸거나 시행령을 바꿀 수 있지만 철학적 기준이 무너질 때는 굉장히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 정권의 철학은 공정, 정의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철학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겠다고 하는 건지. 근데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도 어려운 거지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후보 또한 공정과 정의로운지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이제 그 지금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제 진화해야 되는 거, 또 다른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그 유능함과 준비된 후보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당의 후보로서 인정했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또 한편의 어떤 진화이고 다음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성일종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준과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또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됐던 그런 수사의 모습에서 예. 수사에 그 책임 있는 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부인의 논문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학위 변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또 장모에 있어서의 양평 공지구 그 개발 투자 의혹이라든가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모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 당시에 그런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지금
3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3년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속돼 있는 상황인 걸 보면은 구속 중입니다만. 구속 예. 중이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한 기준을 윤석열 후보 가족에게 들이댔을 경우에 상식에 맞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제 검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과도한 권력, 자의적 권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민주주의 기본 원리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검찰 권력도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공정한 검찰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과연 그런 잣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부인이라든가 장모라든가 자신의 본인에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인과 관련된 장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내놓는 것이 공당의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의 공세가 좀 논리적으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 장가갈 때 청와대 민정 같은 데서 부인도 검증해서 장가갑니까? 11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없으면 윤석열 후보 개인적으로 뭐 건드릴 거 있습니까? 11년 전 이전에 그것도 1인 매매 했었던 다 조사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도 끌어다가 주가 조작했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조사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니까 저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조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조국의 강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을 건너기 전에 이재명의 강을 먼저 건너야 합니다. 형수 쌍욕에서부터 또 그 형님의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의 엄청난 이런 비리가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시장을 했는데 본인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얼마나 부실 수사였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 이 휴대폰을 던졌는데 검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휴대폰 문 닫혀 있어가지고 안 던졌다 그랬거든요. 다음에 경찰이 주사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시장실하고 부속실을 다 피했거든요. 이런 거 하려고 검찰 개혁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을 하는 조국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도 공정과 아마 상식적 측면을 중시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부터 정리를 해줘야 본인의 강을 건너야 그 다음에 조국의 강을 건너지 이 의혹의 덩어리들 그리고 제대로 수사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정치적인 트릭을 쓰고 있으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강은 이제 스스로 건너기도 하지만 국민의 어떤 지지 속에 걷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 후보가 진정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강이라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 세계에 대한 유토피아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계에 대한 것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준비된 후보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제 국민의 그 생각을 투표의 그 마지막 결정 기준은 누가 더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리고 결국은 준비된 후보고 대한민국 호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강은 무난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의혹이나 가족의 의혹은 10년 전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그 부분에 10년 전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2009년도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은 2013년도에 도이치모터스 또 자회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가 좀 정확한 회사 이름이 좀 생각나지 않은데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주식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 사건은 2013년 결혼한 이후부터도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부인과 관련된 예를 들면 학위의 문제라든가 또 논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결혼했을 당시에 계속 있었던 문제이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장모의 문제입니다. 장모가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모와 이 처가가 검찰 사이를 두고서 오히려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 그것이
장모가 구속됐던 사건으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얘기 나오면 그러한 관련된 수사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것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매우 큰 문제이고요. 예,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예.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 그러는데 박 의원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느 면에서 어떤 역할들과 어떤 실적이 있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그것이 무슨 일을 했죠?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니 대선 그게 후보가 된 것이죠. 무슨 실적들이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자,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답변을 말씀이 하시고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백현동, 대장동 같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권력을 갖는 것은 없는 사람들 편에서 공평한 저울처럼 균형을 맞추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행정이 잘 보듬어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성남시장을 하면서 7명한테 1조 원에 가까운 이득을 줬지 않습니까? 백현동에 3천억을 갖다가 몇 사람 자기 선대본부장 앉혀놓으니까 사인해 줬잖아요. 사인 다 나왔잖아요. 정자동에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하니까 그 부지가 그게 기업들이 들어와야 할 부지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음에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이득이 1,450억 이렇게 나가게 했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유능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유능함이야말로 되죠. 뭐 성일종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제가 한번 받아서 좀 성일종 의원께 얘기 드려보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제가 좋은 얘기를 질문입니다. 받아 드린 다음에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 우리가 토론자에 있어서 예. 질문을 던지니까 예.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질문 주셨으니 아주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 그런 방식은 이 토론상에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부분은- 마지막으로 예. 좀 드리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이제 뭐 야당에서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의 개발 사업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토의를 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래 민간 개발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권에 대한 것들 카르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공영 개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민관 합동의 어떤 개발로 해서 사전 이익 환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받았던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지금 뭐 앵커가 얘기하니까. 대장동의 경우에 서로 의혹을 던지고 그동안에 어떤 반복이 되니까 서로 논리들은 이미 다 나오신 네네. 논리들이니까 여기서 그치고요. 그 질문은 어떻습니까? 아까 윤석열 후보 총장 당시에 수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총장 당시에 검찰에 있을 당시에 수사가 안 된 거, 장모에 대해서 수사가 안 장모 됐죠.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된 것이 문제다. 이 어떤 질문을- 수사가 안 됐다는 거죠? 도이치모터 수사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윤 총장이었습니까? 아니 검찰총장이었습니까? 검사 당시였지 않습니까 다. 아니 검사가 모든 걸 다 지시합니까? 그렇게 그리고- 검사 당시에 수사가 안 되다가 아니, 그리고 검찰총장 박 의원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고발 사주가 왜 아니, 일어났느냐 자, 거기까지 연관이 되는 자, 겁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예, 예.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1차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이 있어서 시간별로 이게 가격 관리를 누가 하는지 얼마가 되는지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어? 그 기본적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게 2011년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 문제 나왔었을 때 왜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까? 청와대 검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윤 총장을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나왔었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철벽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와가지고는 왜 지금 이런 문제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사람을 잘못 썼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 같은 경우 2011년에 이제 발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때 인사 검증할 때 왜 그걸 못 검사 찾아냈어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문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안 됐을까라고 하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든가 또 주가 조작했던 선수라든가 관계자들이 지금 다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의혹은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예.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뇌사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도 나왔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던 것이죠. 예. 대사 보고서가 있었으면 청와대 민정에서 이거 다 봤을 겁니다. 검증할 때 다 필터링해서 문제 없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야당의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는 야당의 공식 지명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아니, 비겁한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검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니, 검찰총장 내보낼 때 그런 거를 걸렀었어야지요. 민주당이 안 아니 걸렀잖아요. 검찰총장도 거르는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후보는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검증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타당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당시에 때문에 검증이 뭐 잘못 더 냉혹하게 검증을 해야 당시에 되는 검증이 것이죠. 잘못됐다는 뭐-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좋습니다. 대한 것들은 검증 다 하십시오. 그리고 다 조사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검증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정권이 놔두겠습니까? 제가 하나 네. 추가로 여쭤보면 그 영향력이 있건 없건 떠나서 그 당시에 검사로 계실 때는 하나도 어떤 아무런 수사 진전이 안 되다 지금 5명씩 막 구속자가 나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설명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의문성을 갖고 있고 의문이라 말씀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 그러면요, 이 자본시장의 교란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굉장히 세밀하게 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서 또 이제 지금 구속되신 분들은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1인 매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제가 그 앵커분한테 구체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검찰에 계실 때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속도 안 되다가 지금 딱 끝나고 검찰에 나오시자마자 5명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5명이 구속되는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어떤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부분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 의원님께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윤 총장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런 조사가 있었겠습니까? 예. 뭐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가족에 대해서 언론인이라든가 또 야당에 있었던 의원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제기를 하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검찰발 고발 사주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한 어떤 고발 사주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죠. 고발 사주도 정말 저 공수처에서 얼마나 지금 파고 있습니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의혹만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증거를 내놓으세요. 우리가 대장동 얘기할 때는 이재명 지사가 사인하는 거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는 뭐가 있습니까? 고발 저는 사주와 관련된 부분은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또 어떤 증거가 다 나왔죠. 며칠째 반복되는 계속 예. 반복되는 것까지 정리하고 예. 하나 꼭 여쭤보고 지나고 싶은 게 소상공인 지원 요새 예. 정부 예. 턱이 없다 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소상공인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부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예, 하면요. 좀 시간은 지금 많지 보면, 않아서 많지 진행 않는가요? 상황만 정부가 이제 짚어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수가 이제 한 19조 원 정도 예. 이제 더 거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5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이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걸 이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야 이제 협상이 상당히 녹록치 않으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두텁고 넓게 예. 지원하는 방안으로 좀 가자라고 하는 것을 좀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전국민 그것이- 철회한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예.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차원에서 이것이 예. 이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성현님 어떻습니까? 이 소상공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지금 최저 10만 원까지만 예. 할 수 있잖아요. 한 예. 달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예, 되는 거잖아요. 별로 이거 도움이 안 되겠죠? 예. 정말로 뭘 도와주자는 거예요. 예. 폐업을 하고 다시 희망의 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확실한 시드머니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새롭게 구성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손실보상 주는 그 시점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코로나 위기가 시작됐던 그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역선에서부터 두텁고 확실하게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야 여쭤보는 된다. 건 이분들 고통은 지금 당장에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그렇죠. 합의 통해서 뭐 금방 어떤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당 의지에 달렸죠. 저희는 뭐 여당은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야당도 지금 얘기한 하겠다는 것처럼 그러면 거죠. 여야가 합의하면 됩니다. 예.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장에 대해서 당장하고 합의할 수 그거에 대한 있다는 부분을 말씀이시죠, 여야가 지금. 전향적으로 해서 손실보상 관련된 부분을 하자. 두텁고 넓게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 피해의 시점, 이 손실보상의 시점을 정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늘 이 코로나19의 시점부터 하자 그랬고요. 또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기존에 이미 재난지원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줄 수는 없다. 소급해서 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주게 됐는데 그 또한 이게 말이 안 되는 액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 저는 지금 충분히 당장이라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야가 예. 합의하면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모든 정책이라는 게 지금 시점만 보는 게 아니고 정책도 이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 시작에서는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이나 어떤 대출 금리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정책들이 다 잘못됐다, 모든 것이 예. 문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그 여쭤본 뭘 이유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순간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 대해서 여야 이견이 있을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당장 지급하시도록 협상이 되는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예. 지금 12월 얼마 또 예산 결정할 때도 얼마 안 남아서 12월 초가 예산 국회니까요. 그래서 예, 예. 여쭤본 겁니다. 네. 예, 두 여야가 다 이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어떻게 진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